안녕하세요. 키광장 옥션의 경매 실체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매 실체에 대해서는 세 가지 챕터를 뒀습니다. 첫 번째, 안정적인 부동산 도매시장. 두 번째는 불황일수록 빛나는 재테크. 그 다음에 노후 불안을 타파하는 재테크. 이 세 가지를 경매 실체로 두고 공부해가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시간으로는 안정적인 부동산 도매시장이다 라고 말씀드렸는데요. 경매 실체라는 것을 저 같은 경우는 여태 사업도 하고 경매도 하고 다양한 어떤 뭐라고 해야 되나요? 어떤 이제 닥쳐오는 어떤 모든 일에 있어서 항상 생각하는 마음속에 격언이 있어요. 그거는 뭐냐면 지피지기면 백전. 네. 그런 거죠. 그래서 항상 먼저 생각을 할 때 지피죠. 상대가 뭐냐. 그걸 먼저 분석하는데 많은 시간을 할애를 합니다. 그래서 내가 경매라는 산을 정복하고 경매를 내 걸로 만들기 위해서는 우선 경매가 뭔지를 아는 것부터 시작을 하죠. 그래서 경매가 내가 공략할 수 있는 것이냐, 경매가 깎아지를 절벽이냐, 아니면 경매가 뒤에 있는 뒷동산 같이 좀 유연한 곳이냐, 그런 거를 먼저 판단합니다. 그 다음에 경매 위험 요소가 어디냐. 그래서 예를 들면 눈을 감고 이렇게 걸어가도 되는 자리인지, 눈을 부릅뜨고 가도 이렇게 발목을 접지를 수 있는 자리인지, 여러 가지 것들을 한 가지 보죠. 그래서 이 지피가 되면 먼저 경매라는 어떤 실체를 내가 먼저 파악을 해보고 속성을 분석해보고 그 연후에 내가 그러면 이거를 정복할 수 있겠냐. 지기를 하죠. 내 힘으로 딱 보니까 나는 이 정도 경매의 산을 공략할 힘이 부족해. 그런데 뭐가 부족한가 했더니 다리 힘은 좋은데 중간중간에 나무를 타야 되는 공간이 있는 거야. 그러면 이제 내가 팔 힘이 부족해. 그러면 팔 힘을 단련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경매라는 실체를 알면 내가 어떤 부분에서 어떤 팔 힘이 필요한지, 또는 어떤 데는 이 공간에서는 마지막 스퍼트, 즉 깔딱고개를 올라가기 전에 잠깐 쉬어주지 않고 여기서 쉬어야 할 때 안 쉬고 깔딱고개를 올라가면 중간에 지쳐버린다, 완전히. 그래서 우리가 산에 올라갈 때도 깔딱고개 전에가 항상 야영장이 있어요. 그래서 쉬어가게끔. 그래서 거기서 쉬면서 잠깐 체력 보충하고 음료 먹고 그 다음에 이제 깔딱고개를 넘고. 이게 전략이라. 쉴 때 안 쉬고 안 쉴 때 쉬면은 일이 잘 안 되거든요. 그래서 경매를 공략하기 위해서는 먼저 경매의 어떤 A 코스, B 코스 난이도 평가하죠. 그런 걸 평가해서 지도를 짭니다. 우리가 마치 골퍼들이 골프 코스를 미리 사전 답사하죠. PGA 선수들이 며칠 전, 일주일 전부터 코스를 돌아다니면서 봐요. 그래가지고 1번 코스에서는 처음에 원샷, 티샷을 어디로 공략하고 세컨샷을 어디로 공략할 거를 전략을 짭니다. 옆에 있는 캐디랑. 그런 다음에 집중 분석하고 메모해 놓죠. 그러면서 코스를 익힙니다. 그런데 그날 또 바람이 부냐 안 부냐, 아침에 치면 이슬이 많이 있죠. 그러면은 그린에서 이렇게 공을 굴리면은 더 많으니까. 아니지, 물이 있으니까 더 빨리 저항이 있지. 그러니까 오전에 라운딩은 좋은데 해가 떠가지고 11시쯤 되면 이슬이 마르기 시작하면서 풀들이 건조해지기 시작하면 그때는 아까 오전에 내가 쳤던 힘으로는 치면은 오바돼 버리는 거야. 굴러가 버리는 거야, 그린에서. 그래서 그린을 읽는다라는 얘기를 들었죠. 그런 것처럼 경매를 읽어내야 경매의 흐름이 있죠. 느리게 가야 될 때가 있고, 지금처럼 부동산 규제가 심할 때는 이 흐름이 있어. 그린의 어떤 그린을 읽어야 뛰어난 골퍼가 되듯이. 그런 것 때문에 경매라는 그 코스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필요하다. 그것 중에 첫 번째가 안정적 부동산 도매시장이라는 속성을 우리가 알고 가야 된다, 이런 겁니다. 자, 그렇죠. 두 번째에서 놀랄 만큼 싸다고 되어 있는데 20% 30%씩 떨어지죠. 자,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성재씨? 제가 조금 알기로는 서울 같은 경우는 한 달 입찰 한번 유찰이 되면 20% 떨어졌던 것 같고요. 인천이나 뭐 이천 이런 경기도권 지방 같은 경우는 30% 떨어졌던 것 같은데 정확한 뭐 기준은 잘 모르겠습니다. 정확한 기준은 이응자로 시작하는 도시는 30%고
법원별로 판사 재량에 따라서 달라서 그렇죠, 그렇죠. 법원별로 다 지정되어 있는 게 다 다른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그때마다 판사가 정하는 것이다. 이렇게 해당 물건에 대해서 판사가 정한 거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해당 물건이 건바이 건이 아니고 어떤 그 법원의 흐름이 그렇다는 거죠. 인천 법원은 그렇고 그거는 이제 판사의 취향 같은 건데 20%씩 떨어지면 3번 떨어져야 반이 되죠. 그런데 30%씩이면 2달 만에 반이 되기 때문에 경매 인구가 적은 곳일수록 호객하기는 좋죠. 그렇겠네요. 눈에 확 오잖아. 30% 떨어지면은 돈이 좀 되겠다고 몰릴 수밖에 없죠. 사람 맞몰리는 데는 20%로 해놓고. 그렇지. 장사가 돼야 되니까. 법원도 사업을 하시는군요. 그렇지. 빨리 팔라고. 그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예요. 네네. 그렇게 이해하니까 쉽네요. 그러네요. 네. 자, 그러면 이 20% 30%씩 떨어진다 이 사실만 가지고도 우리는 이제 상당한 매력이 있는 거죠. 도매네요, 진짜. 그렇죠. 우리가 예를 들면은 장을 봐도 우리가 자, 그 복선 씨 시장에 가면 네. 10,000원짜리 상품 같은 경우 할인할 때 얼마까지 깎아준 거 봤어요? 10,000원짜리 겨우 깎아줘봤자 뭐 그 1,000원 정도 뭐 1,000원이면 10% 많이 많이 깎아주는 한 거고. 10% 정도. 네네. 그냥 한 줌 지어주지 웬만하면 그렇죠. 네네. 돈은 안 깎아주지. 그치? 네. 물량을 좀 더 주고 물량을 말지. 좀 더 주고 말지. 예. 뭐 포인트 적립해봤자 정말 0.뭐 몇 퍼센트 그렇지. 이렇게 나가니까. 50원? 네. 많아요, 이제 50원. 적립은 되게 더 짜요. 네네. 자, 그런데 이 말이 좋아 20% 30%지 진짜 5억이 1억이 떨어진다고 보면은 상상 못할 서비스죠. 그렇죠. 그리고 이게 보면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사람들은 통상적으로 뭐라고 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이게 금액을 절대 깎아주는 거는 거의 없어요. 그렇죠. 어디든 지금 보면은 경매 말고 또 어디 있을까? 깎아주는 데가 있어요? 한 달이나 한 번씩? 뭐가 있을까? 깎아줘. 가격을 깎아줘. 없습니다. 없는 거 없죠. 딱 중고? 떠오르는 게 중고 없는데. 제품? 중고 제품. 네네. 아니면 아울렛? 감가상각비 아울렛? 이런 게 네.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2월 상품 할 때 이제 가끔 그쵸. 있지. 네. 우리가 이제 이거 쓰지 못할 때. 네. 네. 그럴 때 외에는 일반적인 가격 같은 경우에서 이제 예를 들면 2월이라는 건 이제 계절에 이제 못 써먹은 이제 네. 버려버리는 거니까 이거랑 살짝 비교하기는 어렵지만 그렇죠. 이거는 어쨌든 한 달이면 한 번씩 정기적으로 깎인다는 거가 조금 그 독특한 설명은 우리가 성격이죠. 굉장한 매력으로 느껴지네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대표적인 또 경매의 실체, 즉 도매 시장이라고 보여질 수 있는 걸로 보면은 안정성에 관해서 볼 수 있어요. 네. 우리가 이제 일반적인 부동산 소매 시장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물건을 이제 계약금을 주고 잔금은 한 달 있다 주죠. 네. 그런데 그 사이에 어떤 뜻하지 않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에는 우리가 계약을 취소하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면 어떻게 얘기하면 매도자가 예 하고 돈 돌려주는 데는 별로 없어요. 네. 그건 당신 단순 변심이니까 나 안 해줘 이런다고. 그렇죠. 근데 실제로 사는 사람 입장에서는 단순 변심이 아닐 수 있는 사례들이 많이 있어요. 네. 그렇죠. 그래서 물건에 하자들이 있는 경우가 있죠. 근데 그런 물건의 하자를 공인중개사들이 이렇게 요즘에는 상세하게 설명해주고는 하지만 그래도 상황이 정말 아닌 상황이 발생을 한 거면 매도자인 사람이 자연스럽게 계약금을 내주고 웃으면서 헤어지진 않는다는 거죠. 그러나 경매 같은 경우에는 집행관이 해놓은 현황 조사서나 감정평가사가 해놓은 어떤 평가해놓은 어떤 그 보고 돼가지고 외부에 드러나 있는 정보랑 상의하면은 법원에서 매각 불허나 취소를 해준다는 네. 거지. 돌려받을 즉 미련 없이 환급을 해준단 말이야. 문제가 생기면. 수- 그러니까 우리가 이 법원의 기록을 보고 믿고 갈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오히려 일반 거래보다는 조금 더 신뢰할 수가 있어요. 안심이 되네요. 판사 입장에서는 어차피 자기 부동산 파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겠네요. 이 정도면은 야, 돈 돌려줘. 어. 이런 일이 생긴다. 그렇지만 개인 같았으면 한번 준 돈은 안 돌아오죠. 그렇죠. 한번 절대로. 돌아오려면 거의 소송 없- 한참 해야 돼. 예, 예. 또 깎아서 나오고 네. 하고. 그렇지. 그러니까 아까 1번에 20% 30%씩 깎아주면서 이렇게 사면서도 법적 안정성이 있어서 신뢰할 수가 있다. 요 두 가지 점만 봐도 경매의 속성이 이제 살살 나오기 시작하는 거야. 네. 여기 경매라는 산은 대충 이렇게 한 2m에서 떨어져 가지고 굴러도 잔디가 너무 많아서 잘 죽지도 않는다. 아, 이런 산이구나. 경매는 이런 산이구나라는 느낌이 이제 와야 되는 거죠. 네. 자, 그 다음에 표에 보시면요.
20% 30% 할인은 아까도 언급을 한번 드렸었습니다만은 네. 빨갛게 해놓은 3회 유차를 보시면 아, 예, 어때요? 5억이 2억 5,600대 있죠? 차이가 확 나네요. 옛날에 제가 그 경매 컨설팅을 한참 할 때였어요. 그게 네. 한 12년, 3년 전인데, 네. 더 된 것 같다. 한 15년도 더 된 적인데, 그 당시에 이제 벼룩시장에다가, 네. 이렇게 벼룩시장의 반 정도를 차지하는 광고에 추천 물건을 올려놨었어. 한 달에 500만원. 한번 써봤어. 네. 나는 또 궁금한 거는 또 못 참거든. 그랬는데 5억이 2억 5,600 됐다고 하니까 전화가 2통화가 왔는데 그중에 할머니가 한 분이 오셨어. 그러면서 예를 들면 이런 거죠. 2억 5,600에 지금 살 수 있어요? 이런 얘기로. 떨어졌다는 그 가격만 보고 살 수 있다. 저 가격에 사는 줄 알더만. 네. 그래서 이렇게 하면서 그게 아니고 요게 최저가고 여기서 더 써서 1등한 사람이 먹는 겁니다. 그때 그 생각을 하면서 야 이거 경매에 대한 어떤 교육이 선행되지 않고서는 컨설팅도 어렵겠구나라는 생각을 그때 깨달았죠. 그래서 저 숫자만 보면 정말 아름다운 숫자가 맞아요. 그죠? 네. 잘만 사면 좋아. 그러니까 IMF 때 같은 때가 정말 좋았죠. 5억 2억 5천대도 들어온 놈이 별로 없고 그 다음에 들어와도 많이 쓰질 않았었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대출이 50%밖에 안 나왔어요. 그러니까 지금처럼 80, 90 나올 때보다는 경쟁률이 어때요? 떨어져. 옛날에는 돈 없는, 지금은 돈이 없는 사람도 막 들어오지만 옛날에 50%일 때는, 대출이 50%일 때는 돈을 어느 정도 갖고 있는 사람이 물건을 들어오다 보니까 유효 경쟁자가 적어진 거죠. 그렇죠. 그게 또 천국이었어. 네. 근데 요즘에 다시 대출 비율이 약화되고 금리가 올라간다. 그러면 나는 옛날에 지난날의 전성시대 그 추억이 연상되는 거야. 네. 그러면 더 즐거워야 돼.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이제 현대 이 단맛에 길들여진 사람은 아이고 이제 또 겨울이 오는구나라고 생각한다는 거지. 그러니까 그래서 옛날에도 운동할 때는 추운 데서도 운동하고 따뜻한 데서도 해서 이게 나의 어떤 기준치를 높여놔야 되는데 너무 따뜻한 계절에서만 산다 보면 추운 나라에 오면은 굉장히 못 견디지. 못 견디지. 그러니까 흑인들이 지금 우리 초가을만 되면은 가죽 잠바 입고 막 이렇게 동동 싸고 다닌다고. 그래서 그러는 거야. 자, 이렇게 보면은 돈만 봐도 매력적이죠? 네. 네. 매력적이죠. 이번에 준비한 표는 그 유통구조에 관해서 한번 보여준 거예요. 우리가 약국이나 서점, 그다음 부동산을 예를 들었는데, 우리가 보면 약국에서의 주인은 약사죠. 네. 서점의 주인은 이제 서점 주인인데, 이분들의 수익 구조는 싸게 약을 받습니다. 싸게 책을 받아요. 네. 그래서 자기들이 30에서 40%의 마진 구조를 갖고 있어요. 이거는 제가 어떻게 하냐면, 우리 행오브 조스를 약국에서 풀죠. 그 다음에 제가 옛날에 썼던 책들을 다 서점에서 풀어봤기 때문에 그러면 이분들의 마진 구조를 안단 말이죠. 자, 그러면 부동산을 소매 시장에서 살 때 여러분들이 예를 들면은 그 병렬이가 네. 부동산에 들어가 가지고 일반 물건을 소매로 살 때 마진을 얻고 사나요? 마진 있어요? 살 때 난 마진 얼마 받다 이런 거 있나요? 없죠. 없지. 없죠. 왜냐하면 최종 소비자죠. 그렇죠. 즉 약국이나 서점에 가서 사는 최종 아이고 머리 아픈데 약사님 약 좀 주십시오 하는 소비자에 불과할 때는 네. 마진 구조가 없어요 우리가. 네. 그런데 약사는 마진 구조가 있죠. 그러니까 부동산에 가서 여러분이 최종 소비자로 살 때는 마진 구조가 없지만 도매 시장인 경매 시장에 와서 물건을 낙가마로 받아다가 솔직한 말로 도매 시장이죠. 낙가마를 알죠? 그렇죠. 네. 싸게 받아다가 정가에만 팔아도 마진 구조가 나온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약사나 서점 주인처럼 경매를 하게 되면은 약사 같은 느낌으로 장사를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해되십니까? 네. 그게 이제 유통 구조랑 예를 들어서 우리도 장사꾼이 될 수 있다. 네. 경매를 통해서 마진을 볼 수 있다. 부동산을 도매로 산다고 생각하면 된다고 그렇죠. 생각하죠. 자, 다음 거 한번 그 성재 씨가 한번 설명해 봐요. 네, 이거는 이중적 이익 구조다. 네, 이중적 이익 구조네요. 음. 근데 방금 도기한 회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그런 이익뿐만 아니라 또 하나의 이익이 있다는 얘기죠. 낙찰 가격, 매매 시세, 판매 시세 이렇게 잘 설명이 되어 있는데요.
낙찰 가격 또한 저렴하게 샀기 때문에 굉장히 이득인데 거기다가 플러스 매매 시세도 현재 나랑 똑같은 물건, 내가 낙찰받은 물건이 주변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매매 가격 자체가 굉장히 높아. 예를 들어서 한 2억짜리를 난 1억에 산 거야. 그 차익만으로도 얼마나 굉장합니까? 내가 막상 나중에 팔려고 내놨는데 또 파는 게 그냥 바로 파는 게 아니고 뭐 2년 후에 팔 수도 있고 뭐 월세를 받다가 5년 후에 팔 수도 있는데 그때 세월이 흘렀을 때 또 어떻게 됐죠? 새우깡이 100원이 1000원이 된 것처럼 그렇죠. 판매 시세 또 시세 차이까지 봐. 네. 뭐 이중적인 이익 구조 아니죠. 다중적인 이익 구조죠. 그렇죠. 월세는 월세까지 월세대로. 있으니까. 기가 막힌 그 말도 구조죠. 맞네. 네. 예, 저도 이제 월세까지는 생각을 통상 그 설명에 포함을 안 시켰는데 네. 이중이라고 하는 것처럼 일단 사면서 싸게 산 거가 좀 있겠죠. 그렇죠, 그렇죠. 우리가 뭐 금덩이 요만한 손바닥만한 거 한 1,200만 원 정도 하거든요. 그 거북이. 네. 그런 거 가지고 이렇게 감동을 하지만 실제로 부동산을 하나 사서 1,200 남기고 살았다는 사람 거의 없거든요. 그렇죠. 거의 1, 2천은 기본으로 깔고 들어가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맞아요. 금덩이를 그 금 거북이를 10개 정도는 벌어들인다라고 생각하면 크죠. 그죠. 그 다음에 자기의 능력과 관련된 거지만 그 능력이 좋으면 시세 상승이 또 있을 수 있다라는 거. 실제로 저뿐만 아니라 많은 경매 투자자들 중에 성공한 분들은 항상 시세 상승을 맛본 사람들이 맛을 안 본 사람보다 많다는 거죠. 그렇겠네. 네. 우리나라의 경험치가 그래요. 그 이유가 뭐냐면 아까 앞서 설명했던 것 중에 하나가 법적 안정성 안에 뭐가 있었죠? 한정적인 재화라는 거죠. 그렇죠. 어찌됐든 인구에 대비해서 필요한 집이나 땅이 필요한 사람에 비해서 집이나 땅이 부족한 건 사실이고, 그렇죠. 그럼 대한민국 땅이 많지 않느냐, 여기 시골에 농가도 비어 있지 않느냐, 쓸모없는 땅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대한민국 전체가 쓸모 있다라고 하면은 가격이 떨어지겠지만 대한민국에서 쓸모 있는 땅과 쓸모 있는 집은 또 정해져 있는 거죠. 그렇죠. 그게 어디예요? 주로 교육이나 상권, 교통, 뭐 인구 그 주거 환경이 좋은데. 그러니까 강남 집값이 쭉 오르는 데가 뭐냐면 많이 그 집에 들어오면 그 동네에 들어오기를 희망하니까 사람들이. 그렇죠. 그지만 저기 시골에 폐가 있는 데는 누가 그냥 거저 준다 해도 야 귀찮아 안 간다 그런다고. 그러니까 이 가치 있는 땅과 가치 없는 땅이 있고 그렇죠. 대한민국 땅도 작은데 그중에 또 가치 있는 지역이 또 몇 군데밖에 안 되다 보니까 인구 대비해서 사놓으면 오르는 구조가 형성되는 것이죠. 그렇겠네. 그럴 수밖에 없다. 그래서 한정적 재화다. 네. 그 특징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네. 자, 그러면 경매 실제 첫 번째 시간 안정적인 부동산 도매 시장이라는 거를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아이고.